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해볼 주제는 발리 전체 지역의 추천 관광지인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추천 관광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도 많이 지났고 업데이트된 버전을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딱딱하게 나열식으로 설명하는 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그래도 나름 발리에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여기 10년 이상 산 사람이 각각의 추천 관광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리 지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제주도의 3배 크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역을 한 번에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지역별로 서부 지역, 남부 지역, 동부 지역, 그리고 중부 지역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곳은 같이 묶어서 동선에 맞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서부 지역이라고 함은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도착하시는 발리 응오라라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발리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시면 그 지역이 사실은 꾸따 지역이에요. 그 지역부터 꾸따, 르기안, 스미냑 그리고 짱구까지 이 지역을 제가 서부 지역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먼저 꾸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리 하면 생각나는 가장 유명한 해변이 바로 꾸따 비치죠. 여기서는 판타이 꾸따라고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발리를 생각하시면 맑은 바다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꾸따 지역은 맑은 바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대부분 물이 약간 뿌옇다고 해야 되나요? 맑은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다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파도가 꾸준히 일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초보 서퍼들, 처음 서핑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바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꾸따 해변에 가시면 서핑을 배우시는 분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꾸따 해변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무난하게 깊지 않은 바다에서 서핑을 배울 수 있고, 다만 가끔 파도가 심하게 칠 때는 아무리 얕은 바다라도 파도 속에 휩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핑을 배우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꾸따 비치에서는 해수욕 같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다는 아닙니다. 꾸따 비치에 가보시면 수영 금지라는 깃발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숙소들을 살펴보면 숙소는 5성급 호텔들도 있고 좋은 호텔, 저렴한 호텔이 모두 다 공존하는 곳입니다. 30만 루피아대의 비즈니스 호텔부터 아주 비싼 쉐라톤 호텔까지, 그리고 백패커들이 머물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숙소들도 골목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길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걸어가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뒤에서 오토바이가 칠 수도 있다는 거, 걸으실 때는 저는 차량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으로 걸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꾸따 지역의 유명한 명소라고 하면 비치워크라는 쇼핑몰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디스커버리몰이라는 몰이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를 겪고 중국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서 최근에는 아주 많이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디스커버리몰은 꼭 굳이 안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쇼핑을 하려면 몰 발리 갤러리아나 비치워크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외에 물놀이를 하시겠다 그러면 발리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인 워터붐이 있죠. 디스커버리 몰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꾸따 지역에 오셨을 때 배가 고프시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유명한 레스토랑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만약에 비치워크에 놀러 가셨을 때는 저는 페퍼런치 프랜차이즈긴 한데 저렴하고 맛도 괜찮아요. 그리고 놀러 오셨을 때 꼭 한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꾸따 지역의 비빔밥 한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꾸따를 이미 구경을 다 하신 분들은 꾸따에서 살짝 더 위로 올라가시면 르기안 지역이 나와요. 사실 꾸따나 르기안이나 거기서 거기긴 한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르기안 지역은 뭐가 유명하냐? 클럽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발리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던 장소도 바로 이 르기안 거리죠. 그래서 가보시면 폭탄이 터졌던 곳 맞은편에 추모 공원도 조성이 돼 있고요. 추모 공원 바로 옆에 보시면 바운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픈했던 렉시까지 이렇게 클럽 거리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밤늦게 이 거리에 가시는 분들은 소매치기라든지 아니면 마약상들이
이렇게 뒤에 와서 자꾸 귓속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기안 거리를 밤에 걸어 다니실 때는 핸드폰, 지갑 같은 걸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 거는 척 하면서 뒤에서 빼갈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남들이 주는 공짜 술 마시지 않기, 저랑 약속. 그리고 르기안 하면 생각나는 게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밤에 가시면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 이 점 참고하셔야 되고, 유명한 레스토랑으로는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독일 레스토랑 마마스라는 곳이 있고, 해변가 쪽으로 가보시면 라플란자라는 스페인 레스토랑이 유명합니다. 유명하다는 기준은 제가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하셔서 뭐 다른 레스토랑 좋은 곳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 꽃다비치와 마찬가지로 초보 서퍼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바다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르기안에서 조금 노셨다면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스미냑 거리가 나와요. 예전에는 스미냑을 홍보를 할 때 발리의 청담동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스미냑보다 짱구가 너무 핫해져서 아직도 청담동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스미냑을 만약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급 풀빌라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발리가 허니문으로 굉장히 유명해질 때부터 이 스미냑 지역은 다른 5성급 호텔 이런 리조트 급보다는 풀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허니문들이 다른 지역은 몰라도 스미냑 지역은 꼭 와보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고급 레스토랑들, 고급 바들, 고급 비치클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다시 말해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울티모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름이 차르차르라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울티모가 기존 자리에서 차르차르 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차르차르가 없어지고 울티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뭐 셰프는 똑같겠죠. 직원들이 똑같기 때문에 울티모라는 식당을 제가 좋아하고 추천을 드리며, 만약에 클럽을 가고 싶다, 발리에서 핫한 클럽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스미냑 지역에 라파벨라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저녁 한 10시까지는 일반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한 12시가 가까워지면 완전한 클럽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남자분들이 이 라파벨라에 들어가실 때는 민소매나 슬리퍼는 안 되는 이 드레스 코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큐리티한테 제재를 당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들도 제가 리뷰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뭐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밤에는 좋은 음악에 클럽을 즐기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미냑 지역에서 가장 핫한 클럽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라파벨라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스미냑 지역에는 고급 가구점이나 인테리어 소품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만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유명한 랜드마크로는 뭐 스미냑 스퀘어 또는 스미냑 빌리지라는 쇼핑몰이 있고, 대표적인 뭐 비치클럽으로는 쿠테타나 포테이토 헤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비치클럽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고 여러 번 손님을 데려가 봤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서부 지역 마지막, 요즘 가장 핫한 지역이죠. 바로 짱구 지역입니다. 짱구 지역이 왜 유명해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옛날에 처음에 짱구에 갔을 때는 정말 서양인들 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서양인들 밖에 없냐? 그때 당시에 중급자들, 초급자가 아닌 중급 서퍼들이 연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이 짱구 지역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도 짱구 지역에서 서핑을 해봤지만 일단 수심이 꽃다에 비해서는 굉장히 깊습니다. 물이 만조일 때는 키가 안 닿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파도가 치면.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파도 세기가 꽃다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백사장이 아니라 암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이 서핑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고요. 중급자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양 사람들이 짱구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유명한 숙소, 유명한 레스토랑, 유명한 비치바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더니 지금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발리 지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지금은 짱구가 가장 핫한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짱구 지역도 뭐 새로 생긴 풀빌라나, 그리고 새로 생긴 리조트,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일반적인 풀빌라 숙소들도 굉장히 많고, 뷰 자체가 논이 많아요. 논이 많다 보니까 라이스필드 뷰라고 보통 서양 사람들은 부르던데, 우리나라 말로만 논뷰죠. 논뷰. 논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시는 서양 분들, 특히나 이 지역에
프랑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프랑스 분들이 이 그린한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아시아 사람인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도 논 많은데 굳이 발리에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논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거, 그리고 이 논을 바라본다는 거는 벌레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또 벌레 같은 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논이 많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뱀 생각하시면 설마 뱀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염려는 단순하게 기후가 아니라 실제 겪으실 수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 주변에 논이 있다 그러면 뱀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셔서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짱구가 갑자기 핫해지고 온갖 외지인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타겟으로 삼은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소매치기라든지 도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여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짱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관광지는 따나롯 해상사원이 있고, 따나롯을 가기 전에 보통 짱구에 들려서 아니면 따나롯에 갔다가 오시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비치클럽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루발리가 추천을 한다면 예전에 제가 김발리님이랑 영상 촬영을 하러 갔다가 들렸던 레스토랑이 있는데 페니레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 굉장히 힙한 느낌입니다. 포토존들도 굉장히 많고 음식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니레인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기에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유명한 비치클럽은 핀스 비치클럽, 아틀라스 최근에 생겼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라브리사 등도 있죠. 그 외에도 사실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뭐 돌아다니지 않아서 요즘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요 정도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발리 서부 지역 추천 관광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의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삼파이 줌빠.